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필기 2018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작업장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를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통하여 스트레스성 질환을 평가해 보는 것 좋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문제의 징후를 인식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 요가, 선 등의 긴장 이완 훈련을 통하여 생리적인 휴식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피한다, 틀렸다, 그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안이 되겠죠. 직무 외적인 취미나 휴식, 즐거운 활동 등에 참여하여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고쳐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1번은 필기용 문제 파란색 별표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감소시켜 관리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한다라는 건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무엇이라 합니까? 자, 우리가 사업장에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위험을 발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안전보건 진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A 사업장에 연간 재해 발생 건수가 15건입니다. 이때 사상자는 20명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1인당 연간 2200시간,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2400 대입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수율은 밑에는 총 근로 시간 수죠.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다라고 했고요.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붙이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근로 시간 수 계산하겠습니다. 100명이 근로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220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총 근로 시간 수는 100명 곱하기 22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재해 건수는 15건이 되죠. 곱하기 10의 6승 계산하시면 68.1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산업보건에 관한 법률로 실제로 효과를 거둔 영국 공장법의 내용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감독관을 임명해서 공장을 감독한다. 맞다, 그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한다. 좋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야간 작업을 금지한다. 맞고요. 작업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이 아니라 13세 이상으로 제한한다가 맞습니다.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등 실내 환경의 공기질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내 오염원을 감수하는 것 좋습니다. 방출되는 물질이 없거나 매우 낮은 건축 자재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실외 공기 상태와 상관없이 창문 개폐 및 횟수를 증가하여 자, 이때 실외 공기가 나쁠 때는 무조건 창문을 개폐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고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단기적 방법은 베이크 아웃이죠, 그죠? 베이트가 오타입니다. 베이크 아웃으로 새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보일러를 틀어서 그죠? 등으로 실내를 가열해서 각종 유해 물질이 빨리 나오도록 한 후에 이를 충분히 환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용 문제죠, 그죠? 이것도 별표 하나 달면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과 가장 관계가 적은 인체 내의 증상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빌딩 증후군, 건물 관련 질병, 복합 화학물질 민감증, 요거는 전부 다 실내의 건물 안의, 그죠? 공기에 의한 우리 증상이 되겠죠. 하지만 1번에 있는 광과민증은 빛광자다, 그죠? 그래서 실내와 상관없이 피부가 자외선 등 햇빛에 노출됐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내쉬기까지 중요합니다. 육체적 작업 능력이 16kcal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 동안 물체를 운반하고 있고 이때 작업 대사량이 9kcal입니다. 휴식 시의 대사량은 1.5입니다. 적정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T 레스트다, 그죠? 적정 휴식 시간 B가 되겠습니다. T레스트는 이 레스트 마이너스 이 태스크분의 이 맥스 마이너스 이 태스크 곱하기 100에서 %로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 이 레스트, 그죠? 휴식할 때의 대사량이 현재 1.5다라고 했기 때문에 1.5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태스크죠, 그죠? 작업할 때의 에너지는 9kca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맥스는 3분의 PWC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3분의 현재 PWC가 1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5.33kcal 나오죠. 자, 그래서 Emax 5.33 마이너스 이 태스크 9죠. 곱하기 100하면 자, 48.93%가 휴식 시간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휴식 시간은 60분 중에 48.93% 쉬어야 됩니다. 그죠? 퍼센트를 떼면 0.4893이죠. 계산하면 29.36분, 그죠? 휴식해야 되겠습니다. 대략 29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업하는 시간은 60분 중에서 휴식하는 시간 빼주면 되겠죠? 30분 가까이 작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죠? 31분 되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국소 피로를 평가하기 위하여 근정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피로한 근육에서 측정된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그죠? 어떤 게 필요한 근육인가라는 걸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암기할 때 저주파수는 힘의 증가, 지읒이다 그랬죠. 고주파수 할 때 기억, 힘의 감소할 때 기억이다 그랬고요. 평균할 때 기억이잖아요. 감소할 때 기억이다 그랬고요. 총전압할 때 지읒이니까 증가할 때 지읒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혼돈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현재 필요한 근육에 해당되는 건 1번의 총전압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A 전철역에서 측정한 오존의 농도입니다. 기하 평균 농도는 약 몇 ppm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하 평균은 현재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죠? 5루트 하시면 되죠. 그리고 괄호 안에 각각의 값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된다. 그죠? 5.58 해서 안에 5개 값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루트는요. 루트, 네모라고 되어 있는 고강용 계산기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커서가 이쪽에 먼저 갑니다. 여기에 5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기에 보면 이렇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거. 화살표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것을 요 안으로 넣으시면 되죠. 그죠? 요 방향키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괄호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괄호 해주셔도 되고 계산해 보시고 계산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괄호에서 요 값을 다 곱하기 누르시고 마지막에 괄호 닫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계산기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정상 작업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가 필기할 때 그냥 이렇게 앞팔만 이렇게 뻗어 하는 게 정상 작업역이고요. 최대는 팔을 쫙 뻗었는 요 구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작업역은
두 다리를 뻗었다, 손목이 닿을 수 있는 범위다, 전박과 앞팔이다, 그죠?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범위다. 맞는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아서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사망을 의미한다. 맞다, 그죠? 자,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했는데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를 유족에 포함시킵니다. 여기서는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를 제외했다. 이게 틀렸는 거죠. 그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란 부상,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애다라고 합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완치가 안 되더라도 증상이 고정이 되었다면 요거를 치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요. 용어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죠. 자,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산업피로의 예방 대책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 과정에 따라 적절한 휴식 시간을 삽입한다. 좋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피하여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한다. 좋고요. 충분한 수면은 피로 회복에 대한 최적의 대책이다. 좋다, 그죠? 작업 시간 중 또는 전후의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축구, 농구 등의 운동 시간을 삽입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너무 과격한 운동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시간 전후에는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역시나 필기용 문제 별표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결함과 그 원인이 되는 작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평발 VDT. 우리가 VDT 작업은 컴퓨터 단말기 작업이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연관되지 않습니다.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작업 지향이잖아요. 고압, 저압 역시나 해당되지 않고요. 중추신경장애, 광산. 광산은 보통 먼지가 많거나 해서 진폐 같은 게 우려되죠. 그죠? 경견한 증후군, 타이핑 작업. 자, 맞다, 그죠? 자, 직업성 경견한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거. 보통 반복해서 어깨나 팔목을 쓸 때, 그죠? 키펀치나 컴퓨터 사무 작업, 전화 교환 작업, 금전 등록기 계산 작업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역시나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작업자의 최대 작업 영역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정상 작업역은 앞팔, 전박하고 손을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었고요. 최대는 팔을 쫙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하지, 상지, 전박, 후박, 상지죠, 그죠? 상지를 뻗어서 닿는 구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움직이지 않고 상지를 뻗쳐서 닿는 범위 또는 전환과 상환을 밑팔과 앞팔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방법에 있어서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했습니다.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했다, 그죠? 자, 우리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는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되는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단위 작업 장소의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해서 측정했습니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했죠. 이때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는 20명으로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 등에서 뭐 별표 하나 더 붙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산업위생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채택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가로서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일반 대중에 관한 사항은 정직하게 발표한다. 요거는 일반 대중에 관한 책임에 해당되죠. 성실성과 학문적 실력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자, 전문가는 학문적으로 최고여야 된다. 요거 전문가에 대한 책임 맞다. 그죠? 위험 요소와 위험과 예방 조치에 관하여 근로자와 상담한다. 요거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되겠다. 그죠? 자, 신뢰를 존중하여 정직하게 권고하고 결과와 개선점을 정확하게 보고한다. 요거는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참고해서 암기법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전문가에 대한 책임이다. 그죠? 전문가는 실력 최고, 객관적 자료 해석, 학문 발전 위에 지식 공개 발표하고 기밀 누설하지 말고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가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작업 장소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건 그 공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출입 금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나온 거 보니까 요거 뭐다? 밀폐 공간이네요. 그죠? 밀폐 공간에는 우리 적정 공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출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첫 번째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죠? 산소가 18% 미만인 거는 산소 결핍에 해당하니까 출입을 금지한다. 맞다. 그죠? 자, 탄산가스가 1.5%를 초과. 탄산가스는 1.5% 미만이라야 되는데 현재 초과이기 때문에 출입 금지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을 초과. 그죠? 일산화탄소가 30ppm 미만이라야 되는데 초과했으니까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황화수소 농도가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은 1ppm이 되겠습니다. 초과했다. 그죠? 근데 적정 공기 수준은 황화수소는 10ppm 미만이면 됩니다. 현재는 1ppm이니까 이 농도가 초과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요 값은 실기까지 그죠? 암기해 주신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죠. 여러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산업위생과 관계가 먼 기관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봤던 거 찾아볼게요. ACGIH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의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코샤 많이 들었죠. 그죠? 요거는 코리아 할 때 한국이잖아요. 자,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되겠습니다. BOHS다. 그죠? 요거는 브리티시 할 때 영국이었죠. 그죠? 영국 산업위생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산업위생과 관계가 먼 것은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직업병의 진단 또는 판정 시 유해 요인 노출 내용과 정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한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 해설 내용 볼게요. 직업병을 판단할 때 참고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내용과 종사 기간. 이 사람이 업무에서 이 유해 물질에 노출이 되었는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종사해서 노출되었나 필요합니다. 발병 이전의 신체 이상과 과거력. 과거에도 똑같은 질병이 있었다면 이게 직업 때문이라 보기 힘들죠. 그래서 과거 질병 유무가 필요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 자료와 취급 물질의 유해성 자료. 작업 환경 측정을 했는데 실제 이 사업장에서 이 유해 물질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와야 하고요. 이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하다라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생물학적 모니터링.
아무리 작업장에서 많이 나와도 작업자에게서 채취한 시료에서 유해물질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작업자에게서 채취한 생물학적 모니터링 필요하고요. 중독 등 해당 직업병의 특유한 증상과 임상 소견의 유무. 예, 이 직업병에 대한 근로자에게서 증상이 있어야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작업 환경 측정, 생물학적 모니터링, 노출의 추정, 맞아요, 그죠? 근데 과거 직업력이 아니죠. 과거 질병력, 질병의 유무죠, 그죠? 틀린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예, 역시나 필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통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서 작업 동작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 자세가 불량할 때 해당된다, 그죠? 두 번째, 일정한 자세를 한 가지 동작을 계속 지속할 때 이것도 문제가 되죠. 정적인 작업으로 전환한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작업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보통 요통이 발생되는 건 정적인 작업보다는 물건을 옮기거나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동적인 작업일 때 잘 생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고요. 체력의 과신에 따른 무리, 너무 무거운 걸 들거나 할 때 요통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실기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우계 작업장에서 온도가 다음과 같을 때 스쿠크 온도 지수는 몇 도씨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공식 볼게요. 우계,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장소는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2 곱하기 흑구 온도 더하기 0.1 곱하기 건구 온도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28도시고요. 자, 그 다음에 0.2 곱하기 흑구 온도 32도씨. 그 다음 0.1 곱하기 건구 온도 30도씨.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앞에 하나 안 풀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21번 풀이했고 22번이 넘어가 버렸다, 그죠? 자, 다음 1차 표준 기구 중에서 일반적인 사용 범위가 10에서 500ml per minute이고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에서 0.25%로 높아서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자주 안 나오니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범위는 10에서 500ml, 정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에서 0.25% 이렇게 해서 실험실에서 주요 사용하는 게 가스 치환병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열장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열사병은요, 태양의 복사열에 머리가 직접 노출될 때 뇌의 온도 상승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 기능의 장애를 일으켜서 발생이 되는 거였다, 그죠? 그 다음에 열경련은 고온에서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피 속의 혈중 염분 농도 저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발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땀띠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는 고열 장애가 맞고요. 아닌 건 열호족이 아니라 우리가 참호족, 참수족, 그죠? 참에서 오랫동안 발을 담글 때 생겼고요. 자, 그거는 한랭 장애에 속했다, 그죠?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은의 노출 기준이 0.05mg/m의 삼승이고 증기압이 0.0018mmHg인 경우에 VHR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 문제들은 자주는 안 나와도 실기를 대비해서 꼭 풀어두시는 게 좋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실 실기에도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약 얼마인가 했는데 뒤에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보고 단위를 없애가도록 그렇게 답을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VHR은 TLV분의 노출 기준분의 현재 발생 농도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TLV가 얼마인가 하면 노출 기준이 0.05
위에는 미리그램이고요. 밑에는 미터의 삼승이에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미리그램을 없애려면 밑에 미리그램이 와야 됩니다. 미터 삼승을 없애려면 미터 삼승이 와야 이렇게 없어지고, 예, 단위가 없어지겠다. 그죠? 자, 그러면 미터 삼승이 올 수 있는 거 볼게요. 현재는 뭐가 주어졌냐면 25도씨 1기압이다 라고 주어졌죠.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리터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리터를 미터 삼승으로 바꿔줄 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다. 요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터 삼승 자리에는 24.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그램은 질량이잖아요.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수은의 원자량은 200.59이다. 원자량, 분자량의 단위는 질량, g의 단위잖아요. 자, 그래서 g은 뭐죠? 미리그램 곱하기 10의 3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그램으로 바꿔주려면 200.59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까지가 뭐냐면 TLV를 계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C는 현재의 농도인데요. 증기압이 0.0018이다. 0.0018. 단위가 mmHg네요. 그죠? 자, 압력의 단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mmHg 단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현재 1기압일 때는 뭐다? 760 mmHg다. 그죠? 요거 좀 지워줄게요. 이건 자주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mmHg를 없애주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계산하면 단위가 약분되고 단위 약분되고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억지로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문제에서 단위를 보면서 단위에 맞춰서 값을 나열하다 보면 이렇게 또 계산이 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다. 그죠? 계산하면 388.61이 나오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요거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으로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예,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되죠.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다음 중 육과 크롬, 시료 채취에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PVC 여과지는 유리규산을 채취해서 X선 회절법으로 분석하는 데 적절하고요. 육과 크롬, 아연 산화물은 산화 아연이다. 그죠? 예, 채취에 사용된다. 그래서 제가 암기할 때 TV에서 PVC 막여과지, 그죠? 산아 그랬죠? 산화 아연, 남자아이 산의 아이 6명을 먼저 유괴했다. 유리규산, 그죠? 먼저는 먼지였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한 것은 PVC 막여과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공정에서 음압 수준이 75dB인 소음이 발생되는 장비 한 대와 81dB인 소음이 발생되는 장비 한 대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동시에 가동될 때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발생되는 내소음의 음압 수준은 약 몇 데시벨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소음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합성 소음도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하고 같겠다. 그죠? 자, 합성 소음도 L은 10 곱하기 로그 10의 10분의 첫 번째 소음 플러스 10의 10분의 두 번째 소음 이렇게 계속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 소음도 L은 10 곱하기 로그 10의 10분의 75죠. 첫 번째 소음. 두 번째는 10의 10분의 81. 그죠? 요거 계산기 누르실 때 그대로 눌러도 되지만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 10의 10분의 75는 7.5죠. 그죠? 플러스 10의 8.1 이렇게 계산하시면 조금 쉽겠죠. 10의 7.5는 계산기 버튼에서 10의 네모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그죠? 요거 누르시고 여기에 7.5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문제입니다.
제광 공장에서 오염물질 A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면 노출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실기에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 그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표준화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값은 허용 기준분의 현재 TWA 농도나 STL 농도, 작업장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허용 기준, 노출 기준, 그죠? 동일한 거죠? 5.0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측정한 현재 농도 값이 5.9다, 그죠? 계산하면 1.18이 표준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한치를 계산해 볼게요. 하한치는 95% 신뢰를 가진 하한치는 Y- 표준화값 마이너스 시료 채취 분석 오차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한치는 Y 1.18 마이너스 분석 오차 0.12를 하니까 1.06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하한치가 1보다 크다, 1을 초과했다라는 것은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에 허용 농도를 초과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호흡성 먼지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압 평균 농도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압 평균 농도는 그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두 번째도 되는데요. 두 번째 식이 더 수월하죠, 그죠? 그래서 루트 5 하시고요. 값이 현재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 루트 하시고 안에는 계산값을 전부 다 곱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계산해 보시면 3.24가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역시 실기까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작업장에서 액체 혼합물이 A는 30%, B는 50%, C는 20%인 중량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작업장의 혼합물의 허용 농도는 몇 mg per m의 상승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A의 TLV는 1600, B는 720, C는 67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TLV가 주어지고 액체일 때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허용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밑에는 뭐였습니까? TLV분의 현재 공기 중 퍼센트 해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는 1600분의 공기 중에 30%니까 0.3이 되고요. 두 번째 B는 720분의 공기 중에 50% 0.5가 되겠습니다. C는 670분의 공기 중에 20%니까 0.2조. 요거 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장에서 5000ppm의 사요마 에틸렌이 공기 중에 함유되어 있다면 이 작업장 공기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표준 기압 온도고요.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졌어요. 지금까지는 주어질 때 어땠냐면 공기 비중은 1이고 사요마탄소 또는 사요마 에틸렌의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근데 현재는 비중이 아니라 분자량이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조금 형태가 달라서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이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작업 환경 중에서 사요마 에틸렌이 5000ppm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10,000 ppm이 얼마다? 1%다라고 했어요. 5000ppm은 만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거는 0.5%입니다. 사요마 에틸렌이 0.5%라면 공기는 나머지죠. 99.5%가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분자량이 29고요. 사요마 에틸렌의 분자량이 166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혼합 공기의 비중은 자, 요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 곱하기 그 물질의 비중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는 분자량만 주어졌거든요. 근데 비중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비중은 표준 물질의 분자량 또는 질량 그죠? 분자량분의 해당 물질의 그죠? 해당 물질의 분자량 해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표준 물질이 뭐냐면 공기거든요. 공기의 분자량이 29고요. 지금 현재 사염화 에틸렌의 분자량이 166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염화 에틸렌의 비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염화 에틸렌의 비중이 얼마다 하면 그 값을 곱했는데 현재는 분자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기의 분자량 중에 분의 사염화 에틸렌의 분자량 이렇게 계산한 이게 뭐다? 사염화 에틸렌의 비중을 구하는 것이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공기는 99.5%니까요. 0.995 곱하기 이 공기의 비중은 공기의 비중분의 공기의 비중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1 해도 되고 29분의 29 해도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2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일산화탄소가 0.1m 상승이 밀폐된 차고에 방출되었다면 이때 차고 내 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몇 ppm인가? 라고 물었다. 그죠? 이거는 뭐 별표 2개까지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개만 붙여볼까요? 방출 전 차고 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0ppm이고 밀폐된 차고의 최적이 미터의 삼승이다. 자, 그럼 지금 주어진 거는 미터 삼승하고요. ppm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ppm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값, 그죠? 지금 최적이 얼마냐면 10만 미터의 3승분의 현재 일산화탄소는 이 전체 중에 일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0.1 미터의 3승하면 미터 3승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ppm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6승을 해주면 ppm이 되는 거다.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ppm은 10의 6승.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공기가 없죠. CO2가 전체 최적 중에 CO2가 됐고요. 그거를 ppm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곱하기 10의 6승 해줬다. 그죠? 계산하게 되면 1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입자상 물질을 입자의 크기별로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충돌시켜서 크기별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입자 크기별로 측정할 수 있는 건 4번의 직경 분립 충돌기가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어느 작업장에 있는 기계의 소음 측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작업장의 음압 레벨 합산은 양 몇 데시벨인가 라고 했습니다. 현재 92, 90, 88 데시벨의 소음 3가지가 있죠. 그죠? 3가지 소음이 한 작업장에 있기 때문에 합성 소음도 데시벨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도 나왔다, 그죠? 합성 소음도 L은 10 곱하기 로그였죠? 10의 10분의 첫 번째 92. 그 다음 플러스 10의 10분의 90. 플러스 10의 10분의 88. 요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95.07. 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 문제 역시나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작업장 소음 수준을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측정할 경우 기기 설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할 때 크리테리아는 90데시벨이었죠.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5데시벨, 그 다음에 스레스홀드는 80데시벨로 기기를 설정한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찾아보시면 맞게 된 게 1번 답이 맞습니까? 네. 암기하셔야 될 문제 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역시나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로타미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로타미터는 유량을 측정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기이다. 맞습니다. 바닥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수직관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상하로 움직이는 부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관은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눈금이 새겨져 있다. 맞습니다.
자,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율이 100대 1이다 했는데요. 비율은 10대 1의 범위이면서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5%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가스 지환병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이 로타미터, 요 두 개는 필기 대비해서 뭐 나머지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요 값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샘플러를 사용하여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샘플링 전이에요. 그죠? 32.4. 그 다음에 샘플링 후는 먼지가 들어가니까 44.7mg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장의 분진 농도 mg/m 상승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샘플링에 사용된 펌프 유량은 20L/min이고 2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위에는 미리그램을 넣어 볼게요. 시료 채취 후고 채취 전이에요. 그러면 먼지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채취 후에서 채취 전을 빼주면 먼지다. 그죠? 그래서 44.7-32.4mg이 되고요. 밑에는 미터의 삼승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미터 삼승이었고 리터가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20리터는 예,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었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인데요. 퍼 미니트가 있죠. 미니트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미니트. 2시간은 2 곱하기 60분이죠. 그럼 미니트가 없어지고 밑에는 미터 3승만 남겠죠. 위에는 미리그램 퍼, 밑에 미터 3승이 구해지는 거다. 그죠? 계산하시면 5.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한 개 더 빠뜨렸네요. 그죠? 밑으로 가볼게요. 37번. 네. 요 문제는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뭐 실기까지는 그닥 안 나와서 별표 하나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온도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도케이로 표시하고요. 절대 온도 도케이는 마이너스 273도씨이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시로는 1에서 35도씨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온은 30에서 40도씨다. 맞습니다. 자, 온도 표시는 셀시우스 법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오른쪽에 도씨를 붙여서 온도를 나타냅니다. 자, 냉수는 5도씨 이하인데 이게 틀렸죠? 냉수는 15도씨 이하를 뜻하고요. 온수는 60에서 70, 열수는 100도씨를 말한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스상 물질의 측정 횟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가스상 물질을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할 때는 1일 작업 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몇 번 이상 측정합니까? 그죠? 1일 작업 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 시간마다 2회 이상을 반복 측정해서 평균값을 산출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 몇 회? 6회 이상 측정하고 측정 시간마다 2회 이상을 반복 측정해서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그죠? 자, 답은 3번이 되고요.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다만 가스상 물질의 발생하는 시간이 6시간 이내이거나 이내일 때는 뭐 6시간 이내인데 1시간마다 6회 이거 안 되죠. 작업 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측정하게 되어 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9번 역시나 계산 문제는 실기를 대비해서 꼭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측정값이 주어졌고요. 변이계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변이계수는 산술 평균분의 표준 편차 곱하기 100에서 %로 나타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산술 평균부터 계산해야겠습니다. 산술 평균은 흔히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다. 그죠?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요. 5분의 하시고 예, 값들을 다 더해서 예, 5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산술 평균은 5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표준 편차가 올라가야 돼서 표준 편차 계산할게요. 표준 편차는 그죠?
n-1이에요. 지금 현재 값이 5개였잖아요. 루트 하시고 5개니까 n이 5잖아요. 마이너스 1 분해하시고요. 시그마는 요 값들을 다 더한다는 뜻이죠. 그죠? 첫 번째 xi니까요. 첫 번째 값 1 마이너스 x바가 뭐냐면 산술 평균을 뜻해요. 금방 우리가 산술 평균 계산했는 값이 5가 나왔다. 그죠? 1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그죠? 시그마니까 더하기. 그죠? 두 번째 7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5 마이너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 마이너스 5의 제곱. 다섯 번째 9 마이너스 5의 제곱. 요거를 루트 끝까지. 그죠? 이렇게 계산기로 이제 계산하시면 3.16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이계수는 뭐다? 산술 평균분의 표준 편차하다라고 했으니까요. 5분의 3.16 하시고 퍼센트 내기 위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63.2%가 나오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자, 요 말은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할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측정치를 빼는 것을 말한다. 그죠? 우리가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라는 건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조작했을 때 그 측정치를 빼주는 걸 뜻합니다. 감압 또는 진공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760mm의 지진의 1기압, 우리 평상시 압력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감압은 압력을 낮춘 거고 진공도 압력이 낮은 거죠. 760이 아니라 15mm Hg 이하를 감압이나 진공이라고 합니다. 검출 한계죠. 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을 말합니다. 정량 한계는 분석기기가 정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을 말합니다. 이 두 개는 실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틀린 값은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처음 보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